좀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선거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80일 만에 네.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치룬 선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신 주민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투표율도 낮았고 또 네. 전국적인 어떤 결과를 보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대패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좀 제대로 하고 네. 이후 민주당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이제 좀 안겨드려야 될 과제가 정말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모로 아쉬운 결과인데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그리고 제주권에서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같은 호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득표율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 전남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을 극과 극의 투표율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좀 그동안에도 낮았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한 번쯤 이게 진단을 해보고 네. 유권자들을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투표율은 내가 투표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그렇죠. 투표장에 필요성을 느껴야 가는 거 갈 수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뭐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투표장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것이 투표 결과나 이후 뭐 시정 운영 또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그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아요. 사실 3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도 지역 주민들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웃음기가 사라지시고 네. TV 보기도 싫다. 특히 정치 관련 뉴스는 더더욱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됐는데 내가 지역 일꾼을 뽑는 그 결과가 결국 우리 동네의 살림 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결과로서 드리지 못한 것이 있고 또 광주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 구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내가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민주당 이런 후보가 생각도 될 있었던 가능성이 것 크다.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신 거죠. 네. 예. 네. 반면에 전남은 또 높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올해 그 지방선거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장 중에서 1개 광산구가 무투표 당선이 됐고 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20개 그 선거구에서 지역 의원을 뽑는데 11개가 무투표 네. 지역구여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광주 투표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와 경쟁 구도가 그렇죠, 네.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런 크게 두 가지 줄기의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변화와 혁신에 쇄신을 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일각에서는 광주의 그 낮은 투표율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이게 평가에 대해서 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어떤 네. 부분에서요? 이게 낮은 투표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잘 못해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쟁을 해야 하는 당들이 좋은 후보를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를 공천을 했고 또 시장 후보도 공천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 후보들은 정말 이게 적은 그런 숫자를 공천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우리 광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면 서로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뭐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재보궐 선거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까지 3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도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국 선거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선거에서 3차례나 연거푸 패배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저희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마 그 3차례 연거푸 패배한 가장 네.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민생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도 그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또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그 선거는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진 선거지 않습니까? 네. 2020년 총선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저희 그 민주당에 밀어주셨는데 네. 그 이후 그런 기대가 유권자들의 어떤 기대가 높아진 것만큼 민주당이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살림살이를 챙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민생에 네, 관해서 코로나로 못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버티다 정말 숨이 넘어갈 그런 지경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민들의 어려운 그런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부동산 가격 폭등했지. 최근에 와서는 또 물가도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 제대로 저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못다 이룬 어떤 개혁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개혁 과제들도 유능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뭐 이 밖에도 뭐 추가적으로 더 세밀하게 가자면은 이제 당내 뭐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내부 갈등으로만 너무 집중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검수완박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게 이제 우상호 의원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절차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사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좀 추대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추인이 됐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구성돼서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그런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건 앞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한 거 이런 책임을 지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를 함으로써 네. 만들어졌는데요. 8월 말 이후에 아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가 그렇죠. 예정돼 치러질 있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때까지 우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운영이 되게 될 텐데 이 비대위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대선 그 전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연거푸 패배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국회로 본다면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등장한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우리 민주당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치열한 격전의 과정에서 선거를 치른 우리 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심을 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 마음도 잘 추스리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그동안의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을 놓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하는 방향도 설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어젠다도 이제 만들어내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은 비대위 역할은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차기 지도부 구성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좀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당을 좀 그래도 잘 아는 네.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중진이면서 오랫동안 또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또 그렇게 평가받으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네. 수행해 내실 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경험과 안정에 중점을 네. 두고 선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잘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이제 다음 그 지방 정부를 이끌고 나가실 그런 도지사와 시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 아마 그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걸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작 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광주 준비위원회 일종의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수 과정에서 이후 그 광주시가 이제 해나가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할 것이고 정리된 계획들을 아마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요. 저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가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지방자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13일이 넘는 그런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성과거든요. 네. 이게 자치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방자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강화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자율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자율성이 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네. 그 권한과 함께 또 하나는 예산도 분권이 돼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기정 당선자 그다음에 김영록 우리 지사님 네. 이후 광주와 전남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치적인 역량을 모아서 보다 더 큰 성과 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본방을 보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에게 어떤 투표율, 많은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만날 때 제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뭐 눈이 내리깔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서 이렇게 우리 시도민들에게 변함없는 그런 희망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부터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후 민주당이 치열한 어떤 토론과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 또 시도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분골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과 또 각오를 잘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